보통 우리가 바이러스랑 싸운다고 하거나 질병을 예방한다고 하면 머릿속에 즉각적으로 딱 떠오르는 아주 정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하얀 가운 입은 연구원들이라던가 고성능 현미경, 그리고 병원체 약점을 콕 집어서 겨냥하는 화학적 화합물, 막 그런 거요. 네, 맞아요. 일종의 화학적 스나이퍼 같은 거죠. 그렇죠. 내 몸에 주사기로 백신을 찌르고 그 물질이 피를 타고 들어가서 면역 항체를 만들어내는 아주 생물학적이고 화학적인 전쟁 말입니다. 그게 바로 현대의학의 거대한 뼈대이자 우리가 질병 앞에서 가장 큰 안정감을 느끼는 타겟팅 방식이죠. 눈에 보이는 증상과 원인을 화학물질로 타격해서 제압하는 이른바 주류의학의 가장 든든한 화학적 방어선입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만약에 질병을 대하는 이 익숙한 화학적 스나이퍼들을 전부 철수시키고 그 자리에 전혀 다른 무기를 배치한다면 어떨까요? 갑자기 주사기나 알약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 주파수 그리고 일종의 물리적인 에너지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와, 상상만 해도 패러다임이 확 바뀌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낯설고 흥미로운 지점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딥다이브에서 다룰 자료는 1993년에 설립된 CH바이오라는 기업이 내놓은 코비츠 방패, 다르게는 코바키 코스크라고 불리는 제품의 카탈로그와 특허, 논문 자료들입니다. 자, 이걸 좀 풀어보죠.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의 핵심 미션은 이 자료들에 나오는 나노자이트라는 정체불명의 신물질이 대체 어떻게 화학약품 한 방울 안 쓰고 바이러스를 퇴치한다는 건지 그 과감한 원리를 아주 쉽게 파헤쳐보는 겁니다. 이 기업 자료들이 진짜 흥미로운 건 인류가 당연하게 여겨온 전염병 예방 패러다임을 완전히 비틀어버렸다는 거예요. 약이나 백신 투여 대신에 특정한 물질이 뿜어내는 물리적, 에너지적 접근으로 미생물을 막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논의 시작 전에 명확히 짚고 넘어갈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 자료가 주장하는 의학적 효능을 맹목적으로 보증하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렇죠. 철저하게 객관적인 관점이죠. 맞습니다. 무려 30년 넘은 이 기업이 도대체 어떤 발상의 전환으로 이런 대체의학적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그 아이디어의 실체를 뜯어보는 시간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훅 던져보죠. 코비치 방패라는 이 조그만한 장치가 코로나19 같은 무시무시한 바이러스를 막아낸다고 자료는 엄청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대체 뭘로 만들었길래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 걸까요? 그 핵심 무기인 신물질 나노자이트의 정체부터 파고들어 볼까요? 자료를 보면 이 물질을 배합하고 만드는 과정부터가 아주 범상치 않습니다. 단순히 여러 성분을 막 섞어서 찍어내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요. 이 물질의 기원은 지구상에 있는 유익한 미네랄, 그러니까 원적외선을 방사하는 히토류 광물에서 출발합니다. 제조 공정을 보면 이 천연 히토류를 무려 400메시 이상의 아주 고운 입자로 분쇄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400메시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두께인 건가요? 우리가 흔히 아는 고운 밀가루 정도 되나요? 아, 밀가루랑은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만약 이 400메시 입자 하나를 현미경으로 엄청 크게 확대해서 본다면 그 옆에 있는 고운 밀가루 입자가 막 거대한 바위산처럼 보일 겁니다. 와, 바위산 크기의 밀가루라니 정말 극한으로 쪼개버리는군요. 나노 수준 미세 분말이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노 단위로 쪼갠 광물 분말을 1300도 이상의 고열에서 구워내면서 정제합니다. 불순물을 태워 없애려고 굽는 건가요? 네, 1차적인 목적은 불순물 제거지만 물리학적 관점에서는 광물 본연이 가진 에너지를 극대화하고 안정화하는 과정에 훨씬 가깝습니다. 아하, 에너지를 응축시키는 거네요. 맞아요. 이렇게 1300도의 극한을 견뎌낸 순수한 에너지 분말을 우리가 잘 아는 부드러운 의료용 실리콘이나 고무 같은 성형 물질과 배합해서 합성해냅니다. 그 새로운 하이브리드 소재가 바로 나노자이트인 거죠. 제가 아까 자료 읽으면서 약간 장인이 흙 채취해서 1300도 가마에서 도자기 굽는 과정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오히려 그 뜨거운 에너지를 품은 나노 돌가루들을 말랑말랑하고 인체에 무해한 실리콘 안에 완벽하게 반죽해 넣은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겉보기엔 그냥 부드러운 실리콘 덩어리인데 그 안에는 고열을 견딘 히토류 에너지가 촘촘하게 박혀있는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고 치명적인 의문이 딱 하나 생기잖아요. 아니, 그냥 미세한 돌가루 잔뜩 섞인 실리콘이 코 안에 들어간다고 그게 대체 우리 몸과 바이러스에 무슨 영향을 준다는 거죠? 아무리 고열로 구웠어도 결국 돌가루잖아요.
바로 그 의문이 오늘 핵심 메커니즘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배합 방식을 알았으니 이제 나노자이트가 코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 파헤쳐야죠. 이 거대한 주장을 떠받치는 핵심 키워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원조 괴선이에요. 원조 개선이요? 정형외과 물리치료실 침대 누우면 아픈 곳에 쬐해주는 그 뜨거운 빨간 조명 생각하면 되나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치료실의 빨간 빛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의 근적외선 램프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적외선은 가시광선의 적색 영역보다 파장이 훨씬 긴 25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전자파를 말해요. 파장이 길어서 아예 안 보인다는 건가요? 네, 파장이 너무 길어서 사람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대신 침투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하고 유기체에 닿았을 때 특유의 열작용을 일으키는 성질이 있죠. 오, 그렇군요. 한국원적외선 응용평가연구원 데이터에 따르면 이 나노자이트 소재는 5에서 20 마이크로미터 파장의 원적외선을 무려 91% 방사율로 뿜어낸다고 합니다. 방사율 91%면 그냥 물질 자체가 영구적으로 무한정 에너지를 내뿜는 방출기라는 거잖아요. 숨 쉬듯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 구조에서 열작용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공명현상이에요. 공진과 공명 말씀이시죠? 진동수 같은 두 물체가 만났을 때 에너지가 막 폭발적으로 증폭되는 그거요. 소리곱새 하나를 팅 쳤을 때 옆에 가만히 있던 것도 같이 징 하고 울리는 것처럼요. 와, 아주 정확한 물리적 비유입니다. 일상적인 예로 전자레인지를 떠올려 보면 훨씬 쉬워요. 전자레인지 안에서 마이크로파가 뿜어져 나오면 플라스틱 그릇은 파장을 그냥 통과시키지만 음식물 속에 있는 수분 분자들은 그 주파수랑 정확히 반응해서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하잖아요. 아, 그 분자들의 진동 마찰열로 음식이 확 데워지는 거죠? 네, 나노자이트가 내뿜는 원적외선 파장도 똑같습니다. 코 안의 점막세포랑 수분에 침투해서 특정 분자들의 미세한 진동, 즉 공명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음이온, 감마선, 회전 전자파까지 함께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잠깐만요.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머릿속에 전구가 딱 켜지는데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무슨 약물이라는 독을 풀어서 바이러스를 찾아가 죽이는 게 아니네요. 네,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코 안으로 쫙 들어왔을 때 나노자이트가 만들어낸 특수한 주파수랑 공명진동 때문에 미생물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린다. 이거 일종의 테라포밍 아닌가요?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살기 좋았던 코 점막이라는 땅이 갑자기 막 지진파가 몰아치는 극한의 진동대대로 개조돼 버리는 거네요. 테라포밍. 와, 이 자료의 철학을 진짜 완벽하게 짚어낸 단어입니다. 화학 백신이 체내 면역군을 훈련시켜서 싸우게 만드는 거라면 이건 적군이 상륙해야 할 해변 자체를 펄펄 끓는 용암지대나 지진지대로 만들어버리는 물리적 환경 변화거든요. 와, 환경 변화. 양자 물리학적인 미시세계의 파동 에너지를 인간 호흡기의 최전선인 코에 적용했다는 엄청난 발성의 전환이죠. 적군 상륙할 해변을 지진지대로 만든다. 진짜 확 와닿습니다. 화학적 타격에서 환경적 개조로 패러다임이 넘어온 건데 그렇다면 이 테라포밍 결과가 현실에서 어떤 수치로 나타나는지 살펴볼 차례네요. 네, 수치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회사 측이 제시한 실험 데이터들을 보면 진짜 눈을 의심할 정도로 과감하거든요. 일단 방패 착용 후 24시간 이내에 99.9% 항균, 항곰팡이 작용을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곰팡이 균주 배양 실험 결과를 보면 균 성장을 아예 인지할 수 없었다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그리고 제일 논쟁적인 데이터는 따로 있어요. 그 전북대학교 시험 성적서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전북대학교 인소공통전염병 연구소에서 진행한 코로나19 관련 시험 성적서입니다. 저도 이 부분이 자료 전체를 제일 충격이었어요. 양성대조군이랑 비교했을 때 이 나노자이트 물질이 무려 97.8%의 바이러스 소멸 효과를 입증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97.8%요? 네, 엄청난 수치죠. 아니 무슨 강력한 화학 살균제도 아니고 돌가루 진동 파동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의 멸종 수준으로 없앤다는 게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그걸 이해하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세력을 확장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바이러스들이 코로 들어오면 주로 비강 내에 있는 섬모세포에 찰싹 달라붙습니다. 아, 거기에 붙는군요. 네, 그리고 그 세포 시스템을 해킹해서
자기 복제본을 무한정 찍어내는 공장으로 써먹어버리죠. 그래서 코가 뚫리면 바이러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목으로, 폐로 내려가서 중증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콧구멍에 나노자이트링을 딱 끼우고 있으면 여기서 나오는 공명 에너지가 섬모세포 주변 환경을 쉴 새 없이 진동시킵니다. 인체세포는 체적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혈액순환이 촉진되면서 건강하게 활성화되지만 바이러스 같은 미시적 병원체들은 얘기가 다릅니다. 아하, 걔네한테는 그 진동이 치명적이겠네요. 맞아요. 이 압도적인 파동 에너지 환경 속에서는 바이러스 구조가 불안정해져서 섬모세포에 달라붙지 못하거나 붙더라도 증식을 위한 활동 자체가 원천적으로 억제된다는 겁니다. 증식을 못하니 생명력을 잃고 화학적 부작용 없이 감염되어도 증세 없이 소멸한다는 논리입니다. 와, 세포, 분자 단위의 타겟팅이네요. 인체 세포는 깨우고 바이러스 연결고리는 흔들어서 끊어버린다. 그럼 진짜 이 논리대로면 델타니, 오미크론이 바이러스 껍질, 단백질 모양이 어떻게 변이하든 아무 상관 없겠네요. 어차피 증식할 수 있는 해변 자체를 부숴버리는 거니까요. 그게 그 자료가 가장 강하게 내세우는 무기입니다. 돌연변이에 구애받지 않는 범용성이죠. 기록을 보면 2009년 신종플루 유행이나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일부 군부대 등에 보급했는데 감염자가 안 나왔다고 주장하거든요. 특정 염계서열 분석해서 백신을 매번 업데이트해야 하는 현대의학의 한계를 물리적 방식으로 확 우회할 수 있다는 과감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솔직히 약간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화학 백신에 의존 안 하고 코 속 물리적 실리콘 장치 하나로 팬데믹 변이를 다 막아낸다. 와, 주류 의학계가 들으면 진짜 코웃음 치며 반발할 도발이잖아요. 논란의 여지가 아주 크죠. 근데 제가 진짜 현기증 느낀 건 방어 효과 때문이 아니에요. 이 자료 뒷부분에 나오는 부가적 효과들 주장 때문입니다. 이건 약간 만병통치약 향기마저 나더라고요. 하하, 확실히 호흡기 방역이라는 본래 목적에서 범위가 급격하게 확 넓어지긴 합니다. 보세요. 산소 부족 고통이 줄어들어 산소 호흡량이 증가한다. 코골이 감소, 비염 완화. 여기까지는 콧속 점막 자극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근데 나노자이트 파생 제품 중에 터보링이라는 걸 보면 갑자기 전립선염 완화나 정력 강화가 튀어나옵니다. 아니, 코에 작용하는 에너지가 대체 어떻게 저 밑에 전립선까지 날아간다는 건가요? 너무 멀리 간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신뢰성에 팍 물음표를 던지게 되실 겁니다. 물론 저희가 이 주장을 팩트라고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이면에 깔린 논리 구조를 해체해보자면 결국 혈류 활성화와 전신 에너지 순환이라는 거시적 관점으로 귀결돼요. 혈류 활성화요? 코 속 진동으로 온몸 피를 돌게 한다고요? 네, 그들 주장에 따르면 원적외선 공명 에너지가 호흡을 통해 폐로 들어가고 혈액으로 전달됩니다. 그 파동이 전신의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극대화한다는 거죠. 오, 피가 잘 돌게 만든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전신 세포가 활성화되고 산소 공급이 늘면서 저립선염 같은 만성염증까지 완화된다는 연쇄적인 논리입니다. 서양 의학의 국소적 타겟팅이 아니라 침 놔서 기혈 뚫어주듯 몸 전체 에너지를 끌어올린다는 동양의학적 철학이 융합된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 잡는 스나이퍼에서 시작해서 온몸 에너지를 조율하는 거대한 마에스트로로 스케일이 커진 거군요. 정말 독특한 철학이네요. 자, 그럼 이렇게 전신 혈류까지 책임지겠다는 코비치 방패. 과연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코 안에서 그런 기적 같은 에너지를 뿜어낸다는 건지 실물을 좀 그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조적 특징은 꽤 직관적입니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알파벳 U자형, 그러니까 개방형 링 형태를 띠고 있어요. 상상해보자면 예전에 소코에 끼우던 콧뚜레 같은 느낌인데 콧 사이를 뚫는 게 아니라 콧구멍 양쪽 안쪽 벽면에 살짝 걸치듯 끼워 넣는 거군요. 정확한 시각화네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술적 디테일이 나오는데 코 점막과 맞닿는 링 안쪽 면을 보면 크기가 서로 다른 돌기들이 오툴도툴 튀어나와 있습니다. 위쪽 제1돌기가 아래쪽 제2돌기보다 살짝 더 커요. 그냥 매끈한 실리콘이 아니었네요. 굳이 돌기 크기까지 다르게 깎아낸 이유가 뭡니까? 코 안 점막은 매끄러운 평면이 아니라 엄청 좁고 복잡한 굴곡이거든요. 사람마다 모형도 다르고요. 그래서 돌기 크기의 차이를 둬서 어떤 비강 구조든 미끄러지지 않고 딱 밀착되게 고정력을 높인 겁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이유는
접촉 면적 극대화예요. 아, 피부에 그냥 매끈하게 닿는 것보다 돌기들이 누르면서 파고들면 닿는 면적이 확 넓어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접촉 면적이 넓어질수록 링 안의 나노자이트 에너지가 점막 깊숙이 더 많이, 더 빠르게 전달돼서 공명 현상을 확실히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와, 피부에 착 달라붙어서 테라포밍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설계군요. 아까 겉면이 나노자이트 소재라고 하셨는데 그럼 속은 그냥 텅 비어 있는 건가요? 특허 단면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U자형 링 한가운데에 건물의 철골처럼 심재가 딱 들어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놀라운 건 성분인데 세라믹 가루와 옥돌 가루가 고밀도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겉은 1300도에서 구워낸 나노자이트 실리콘, 속은 옥돌과 세라믹 심재. 와, 진짜 링코어 깊은 곳까지 광물질 에너지를 꽉꽉 압축해놨네요. 네, 대단한 밀도죠. 근데 제가 이 자료들 보면서 진짜 소름 돋았던 부분은 이런 디자인이나 효능이 아닙니다. 바로 이 회사가 제품 하나에 쏟아본 시간의 무게예요. 1993년 설립이니까 무려 30년 넘게 이 작은 링 하나를 붙들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점이 우리가 이 낯선 자료를 그냥 가벼운 가십거리로 넘길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엉뚱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무려 2005년에 미국 FDA 시설 및 제품 등록을 마쳤고 2006년엔 유럽 CE 마크 등록까지 완료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확실히 하고 갈 게 있네요. FDA 등록이라고 하면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이 코스크가 바이러스를 100% 사멸시킵니다 하고 의학적으로 승인해줬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매우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명확히 구분해야죠. FDA 등록은 신약이나 치료제로서의 승인이랑은 다릅니다. 이 제품이 인체에 닿는 의료용 기기나 안전한 소재로서 규정에 맞게 생산되고 유통될 수 있음을 공식 시스템에 등록했다는 의미에 가깝죠. 네, 그쵸.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건 승인이냐 등록이냐가 아닙니다. 이들이 무려 20년 전부터 글로벌 스탠다드본을 지속적으로 진짜 집요하게 두드려왔다는 사실 자체예요. 100대 우수 특허 대상 최우수상, 대한민국 특허 기술대전 동상 같은 수많은 표창 기록이 증명하듯이요. 네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대체의학적 방역이라는 한 우물을 파면서 제도권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피 터지게 싸워온 흔적이라는 거죠. 전 세계 천재들이 연구실에서 현미경 보며 화합물 조합할 때 이분들은 30년 동안 희토류 굽고 쪼개서 실리콘에 대합하며 파동 에너지만 쫓은 거네요. 그 똑심 하나만큼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어느덧 오늘 이 거대하고 낯선 발상의 전환을 갈무리할 시간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네요. 히토류 미네랄을 1300도 고열로 구워 나노 크기로 쪼갠 뒤 실리콘과 배합한 신물질 나노자이트. 이 U자형 링이 뿜어내는 91% 원적외선 에너지가 코 속 미생물 증식 환경 자체를 파괴한다는 테라포밍 방어막 논리까지 오늘 제약바이오의 문법을 완전히 비껴가는 세계를 제대로 탐험했습니다. 네, 인류가 팬데믹 마주할 때마다 항상 백신 속도랑 부작용 딜레마에 빠지잖아요. 약물을 주입하는 대신 자연 광물질의 파동 에너지로 미세 환경을 바꿔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킨다는 이 아이디어가 설령 주류는 아닐지라도 질병 방어에 대한 우리 시야를 확 열어주는 훌륭한 사고 실험 재료가 되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딥다이브 끝에서 여러분 뇌리에 도발적인 생각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네요. 오프닝에서 현대의학을 화학적 스나이퍼에 비유했잖아요. 내 몸에 화학물질을 쏘아 병원체를 파괴하는 방식. 네, 그랬죠. 하지만 만약 먼 미래의 예방기술이 이 스나이퍼를 다 은퇴시키고 오늘 다룬 나노자이트 철학처럼 전혀 다른 길을 간다면 어떨까요? 아침에 안경 쓰듯 옷 입듯 환경 주파수나 에너지 장 자체를 조율하는 웨어러블 소재 하나를 피부에 딱 착용하는 겁니다. 오, 그렇게 되면 내 호흡기 주변에 절대 뚫리지 않는 보이지 않는 실드가 쳐지고 어떤 치명적인 변이 바이러스가 날아와도 내 몸이라는 해변에는 상륙조차 못한 채 허공에서 싹 분해되어 버리는 거죠. 어쩌면 다음 팬데믹을 막아낼 진정한 방패는 실험실 차가운 약품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밟고 지나는 일상적인 광물질의 고요한 진동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